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6일 마이니치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코로나19 응급이송 어려움이 잇따라 100건 이상 거절, 자택서 숨지기도입니다. 단숨에 전체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새로운 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일본의 의료가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리포트군요. 댓글창은 본인들이 겪은 경험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인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코로나19 제7파의 여파로 구급차 도착 후에도 이송처가 바로 정해지지 않는 응급이송 곤란 사안이 잇따르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수용이 더 어려워 이송처가 없어 집에서 숨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방문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의료기관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의료 붕괴다라고 호소한다. 가조병원 나가하라 원장은 어느 병원도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 다들 답답해하며 수용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즉응병상이 35개 있는데 7월 중순부터 응급수용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자는 의료 종사자에게도 확산되어 업무가 압박을 받고 있다. 구급을 거절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일주일에 수십 건 일어나고 있고 반대로 30군데에서 거절되어 운반되어 오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한다. 또 제7파에서 눈에 띄는 것은 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라고 한다. 그는 또한 급성 질환으로 응급이송돼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상당수 코로나에 감염된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응급사안과 코로나 감염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환자 수용에 대해 4회 이상 문의, 이송 개시까지 30분 이상 소요된 응급이송 곤란 사안은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현청 소재지에 있는 주요 52개 소방에서 6,569건으로 2주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이 중 코로나19 의심 사안은 2,873건으로 3주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7월 하순에는 도쿄 시나가와구의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이송처를 찾지 못해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말기 대장암 투병 중이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에는 컨디션이 좋아 조금 더 병세가 진정되면 친구들과 볼링을 치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상황이 바뀐 것은 감염 판명 2-3일 전이었다. 식욕이 떨어지고 전날에는 호흡부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입원이 필요한 중등증 2로 진단됐다. 구급대가 도착한 것은 약 30분 뒤. 그로부터 약 2시간 동안 2명의 대원이 수용 요청을 했지만 100건이 넘는 의료기관에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제5파로 이송이 어려웠던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상황인지 책임자가 묻자 대원들은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답했다. 다음날 아침 입원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남성은 29일 새벽 자택에서 숨졌다. 이외에도 심부전을 앓는 80대 확진 환자는 5시간 넘게 이송처를 찾지 못해 자택 요양을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조정 중 숨진 자택 요양자는 8월 12일 기준 3명이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였다. 이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한 간부는 기저질환 유무나 중증도에 따른 입원 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도쿄도의 코로나 환자용 병상 수는 12일 기준 약 7,000병상이다. 병상 사용률은 59.2%로 숫자상으로는 3,000병상 가까이 비어있는 셈이다. 도 담당자는 병상이 비어있어도 매칭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입원 조정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수용이 곤란한 배경에는 일손 부족도 있다고 한다. 의료진이 양성 판정받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어 취업 제한을 받으면서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배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응급 구명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말한다.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증상에 대응하는 병상만으로는 다른 질환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각 진료과 의사들이 지식과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나도 이달 초 감염돼 자택 요양하고 있었는데 발열 첫날은 금요일 저녁이어서 발열 외래로 전화해도 이미 진찰은 끝난 상태였다. 전화에서는 내일도 예약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먼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락이 폭주해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음날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고 이미 예약 인원이 꽉 차 있는 상황이 됐다. 약국에서 항원 검사 키트를 구해 양성임을 알게 됐고 그 시점에 요양 증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기 위해 스스로 보건소와 관계 행정기관에 연락했다. 어디에서도 발열 외래 진료를 받지 못해 깜짝 놀랐다. 아마도 열은 4일 정도면 내려가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집에서 보통 감기처럼 요양하다 업무에 복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검사조차 받지 않으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고 보통 감기로 그냥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난 주말 가족들이 고열이나 지자체 전용 창구 전화나 의료기관에 전화를 돌렸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겨우 지자체에 전화가 연결됐지만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하고 오라거나 항원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라고 한다. 지금 어디도 전화 연결이 어려우니 키트 결과 나오는 대로 인터넷으로 신청해 달라고만 한다. 항원검사 키트도 매진돼서 좀처럼 입수할 수 없고 우리는 겨우 연구용을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가능했다. 나는 음성, 가족은 양성이었다. 사진을 양식에 포함해 신청 후 5일 지나니 검사 키트는 연구용 항원 검사 키트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가거나 의료용 검사 키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대답이 왔다. 아마도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펑크가 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전수검사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발열 외래에서의 PCR 검사 자체가 예약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발열해도 예약을 못하고 검사 키트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찾아 어느 정도 사 모았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검사하지 않거나 스스로 항원 검사한 것들이 거리의 PCR 검사 등을 통해 이미 파악된 숫자보다는 틀림없이 크게 웃돌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은 탁상위가 아닌 실제 의료 현장을 포함해 현지에 가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료기관에 정말 감사드리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누구의 지시를 기다려도 소용없습니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감염 대책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고 모두 조심합시다. 의사입니다. 경제활동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인이 감염되었을 경우 당연히 진료에 제한이 생기는 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의료진에도 가족이 있고 가정 내 직장,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경우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것도 자명할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우선시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은 가능한 범위의 진료를 묵묵히 진행하고 사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여러분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의미나 효과도 없는 제도가 전혀 바뀌지 않고 갈라파고스화되어가는 현실이다. 이 정도면 재해가 아닐까?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곳이 움직이지 않고 정말 지극히 심각한 상태임을 실감하고 있다. 돌쇠 한마디. 우리도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제도 자체가 너무 경직돼 있고 자꾸 숨기는 국민성 때문에 말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